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광입니다. 오늘은 레이 출고 기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레이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멀티미디어 1 옵션만 추가한 사양입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 외부 옵션인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램프 같은 부분은 전구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등도 전구형,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안개등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주간 주행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동을 켜도 아무런 등화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개등을 켜거나 미등을 켜거나 전조등을 켜야지만 램프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인치 휠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디자인은 조금 귀엽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에 방향 지시등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오시면 도어 손잡이는 크롬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멀티미디어 1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루프 쪽에 샤크핀 안테나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조금 깔끔하게, 돼지꼬리 안테나 아니고 샤크핀 안테나, 멀티미디어 1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샤크핀 안테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입니다. 후면 보시면 마찬가지로 등화류,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전구 타입, 방향지시등과 후진등까지 모두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박스카이기 때문에 사각형에 가까운 뒷모습을 하고 있고 상당히 귀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지난번 레이 출고 기록에서 보셨겠지만 레이는 정말 보여드릴 기능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말은 많지만 조금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를 열어볼 건데요, 조수석 도어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리죠. 그리고 운전석 도어 같은 경우는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완전히 90도까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가운데에 여기 기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승하차 시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개방감이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뒷좌석 시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광활한 공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트는 6대4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를 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통해서 6대4로 나뉘어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쓸 건지 이 거주 공간을 넓게 가질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눕힐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트렁크에 짐을 좀 싣고 싶다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뒤까지 시트를 밀었을 때는 이런 공간이 나오고, 사람이 탔을 때도 아주 넓은 그런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옵션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뒷좌석에 열선이라든가 여기에 작은 수납함 있던 거, 그런 것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는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운전석 뒷문은 슬라이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그런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가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이 창문의 크기와 그리고 조수석 뒷자리에 있는 이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나올까요? 뒷자리 공간을 최대한 밀었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썩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뒷자리에 거주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함 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타이어 임시 수리킷도 적용되어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지만 만약에 좀 큰 짐을 싣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앞자리를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좀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주 공간을 넓게 쓰겠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을 좀 넓게 쓰고 거주 공간을 양보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겨서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당겨도 레이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타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짐을 싣겠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시트를 접어 주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이렇게 접을 수 있겠죠. 조수석 뒷문도 이렇게 접을 수 있고, 이런 판이 있기 때문에 이 판으로 인해서 시트가 앞뒤로 움직일 때 평탄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는 그래서 뒷자리를 접었을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조수석을 접었을 때 테이블처럼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이 위에 여기 의자를 다 접은 다음에 의자를 다 접어서 그 위에 매트를 전체적으로 깔아 가지고 진짜 방처럼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풀옵션 사양에 적용되어 있던 서랍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아래에도 서랍은 빠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컵홀더와 수납함은 그대로 존재하고 팔걸이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이런 수납함, 대시보드 함, 여기 아래쪽에도 이런 수납함과 열선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천장부에도 수납함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에 타서 한 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계기판 보시면 흑백으로,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이 계기판 가운데 화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상단에는 속도계 함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엔진 회전계 같은 경우는 바늘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 상태도 이쪽에 바늘 형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핸들 열선 버튼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다른 버튼들이 적용되는 칸인데 아마 차선 이탈 경보 버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LPG 모델 같은 경우는 LPG 버튼까지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작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동전이나 차키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함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불리는 이 운전 시야가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전방 유리도 시원하게 운전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 전에 레이 출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쪽 A필러 쪽에 쪽유리가 아주 크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시에도 시야 확보에 아주 용이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플래그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점은 이 차량은 멀티미디어 1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은 지원하지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USB 케이블을 통해서 폰 프로젝션 기능, 그러니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주로 출퇴근만 하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경우가 거의 없고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닌다고 하셔서 나는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지만 후방 카메라만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1이라는 옵션을 추천드렸습니다. 따라서 후진기어를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히 핸들 조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을 안내선으로 표시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혹시나 내가 내비를 쓰고 싶을 때는 휴대폰과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휴대폰과 차량을 연결해서 미러링 기능, 휴대폰의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멀티미디어 화면에 띄워서 볼 수 있다는 거, 필요할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가성비를 따진다면 멀티미디어 1 옵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면도 8인치로 상당히 시원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버튼 시동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완전히 켰을 때는 방향지능이 이렇게 깜빡거리지만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 3번 켜지고 꺼지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도 이렇게 3번 켜지고 꺼지고, 여기 편의 사양에 보시면 원터치 방향 지시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3회 깜빡임, 5회 깜빡임, 7회 깜빡임
원하시는 깜빡임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저는 5회 깜빡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5회 깜빡임으로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오토 헤드램프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식으로 바람 세기와 온도 설정 그리고 바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는 특이하게 이쪽 앞쪽에 기어 노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조수석과 운전석을 넘나드는 게 용이합니다. 사실 레이는 이렇게 넘어가서 내릴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운전석 쪽으로 차를 많이 붙여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조수석까지 내리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는 이런 거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내리면 선글라스 케이스까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차들은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는데 사실 저처럼 안경을 쓰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되죠. 이렇게 작은 미러까지, 볼록 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 다른 분들이 타신다면 뒷좌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아이를 태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주로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도 수납함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서류나 이런 것들 올려놓기에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그물망도 있어서 흘러내리지도 않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블루투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하는 버튼까지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메뉴를 바꾸는 버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자식 룸미러가 빠져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심플한 룸미러 가지고 있고요. 전자식 룸미러 눈부심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레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야간에 뒷차가 눈부시게 빛을 쏘면 이 레버를 이용해서 눈부심 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기능은 모르실 텐데 눈부심 방지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눈부심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혹시나 이런 룸미러를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레버를 이용해서 눈부심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이의 출고 기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레이, 경차 중에서 이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는 없죠. 이런 레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출고 기록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